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까다롭고 가장 냉정한 게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감독도 없고 심판도 없으며 누군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도 않죠. 오직 여러분과 시장 그 둘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점수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익입니다. 이익이 나면 점수는 올라가고 손실이 나면 점수는 즉시 내려갑니다. 결과는 실시간으로 기록되죠.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차트를 보고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끝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개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과 자본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참여자들입니다. 이 시장에는 항상 여러분보다 더 빠르고 더 자본이 크며 더 오랜 경험을 가진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트레이딩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아는 최고의 트레이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필요도 없고 항상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대다수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평균은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머무르면 결국 자본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군중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군중과 같은 위치에서 군중과 같은 타이밍에 군중과 같은 감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결과 역시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리한 싸움만 선택해야 합니다. 자, 기회가 많아 보인다 해서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곧 수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본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트레이더의 90%가 첫 90일 안에 90%의 자금을 잃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포렉스 브로커 사이트에서는 70에서 90%의 트레이더가 손실을 본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스크 관리 부족,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이 두 가지가 트레이더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90%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외환 트레이더가 되었지만 사실상 전문 리스크 관리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우선 목표는 자본 보존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거래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거래에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팔콘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거래에서 최대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 자, 이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이제 거래의 황금 규칙 1% 룰을 볼 텐데요. 여러분, 한 번의 거래에서 절대 1%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거래에서 스탑로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0번 연속으로 거래에 실패해도 계좌의 90%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좌 복구가 가능합니다. 실패한 트레이더들을 보면 일부 트레이더들은 전체 자본 대비 10%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속 손실로 인해서 순식간에 계좌가 날아가게 되죠. 5%를 감수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1%만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계좌가 보호되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1% 리스크 원칙을 따르면 연속 손실이 발생해도 트레이딩 계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요, 연속 손실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각 트레이드에서 감소하는 리스크 금액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현상을 역복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복리에 대한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은 배웠죠. 즉,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올리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리의 반대 개념도 트레이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연속 손실이 발생해도 각 손실 금액이 점점 작아지므로 빠르게 계좌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손실로 인해 계좌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이는 고정 리스크 모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정 리스크 모델을 따르면 무한한 수익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손실 구간에서는 계좌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즉, 드로우다운 기간 동안 손실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로우다운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네, 드로우다운이란 연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면서 계좌 잔고가 줄어든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계좌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진 퍼센트입니다. 이 차이를 드로우다운 퍼센트 비율이라고 하고요. 즉, 만약 여러분의 계좌가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소했다면 드로우다운은 10%입니다. 이처럼 드로우다운은 트레이딩 계좌가 감소한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드로우다운은 트레이딩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드로우다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이 트레이딩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드로우다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것은 바로 1% 리스크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즉, 각 거래당 1% 이상의 자본을 절대 리스크로 감수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점점 더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반대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네, 그들은 손실을 본 후에 손실을 만회하려고 베팅 금액을 늘리게 되죠. 즉, 연속 손실을 보면은 다음 거래에서 2배 이상을 걸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죠. 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많은 트레이더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 손실을 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만 달러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거래당 1%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 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1% 손실 1000달러가 났으므로 계좌는 9만 9천 달러가 되죠. 자, 그 후에 1% 수익을 다시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계좌는 다시 10만 달러가 아니라 9만 9,990달러가 됩니다. 이는 원금에서 10달러가 부족하며, 즉 손실을 만회하려면 같은 퍼센트만큼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10에서 20%에 대한 드로우다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정도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복구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래표를 보면 드로우다운 비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수익률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10% 손실을 봤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11.1%에 대한 수익률이 필요하죠. 손실이 20%라면 복구하려면 25%에 대한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제 손실이 50%라면 어떨까요? 네, 이제는 100%의 수익을 내야만 본전이 됩니다. 즉, 계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남은 자금에서 2배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75%를 잃었다면요. 네, 복구하려면 300%의 수익이 필요하고요. 90%의 손실을 봤다면 복구하려면 900%에 대한 수익이 필요합니다. 즉, 이 수준까지 계좌 손실을 보게 되면 사실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네, 트레이딩에서는 자금 보호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드로우다운이 심해질수록 트레이더의 심리 상태도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심리적인 압박이 커지면 감정적인 트레이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손실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트레이드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시장에서의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자금이 바닥나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영향을 줄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손실과 드로우다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트레이딩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기회는 항상 열려 있지만 자본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자본을 보존해야 그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죠. 1% 리스크 원칙을 따르는 것은 생존 전략이며,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손실을 작게 유지하는 겁니다. 각 거래당 최대 1%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규모 손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원칙을 따르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는 통제할 수 있죠.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손실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트레이딩에서 살아남는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표를 보면서 연속 손실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텐데요. 트레이딩에서 감수하는 리스크 크기에 따라 연속 손실이 계좌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거래당 리스크가 클수록 연속 손실 후에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했든 혹은 일정 경험이 있는 베테랑 트레이더든 그것과 상관없이 연속 손실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100% 확정된 일입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리스크로 제한하는 이유를 보면요. 이 표를 봅시다. 왜 거래당 1% 리스크 원칙이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 또는 5% 리스크를 감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연속 손실이 5번 또는 6번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연속 손실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5에서 7번의 연속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손실이 10번 이상 연속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1%의 리스크를 유지한 상태에서 5번 또는 6번의 연속 손실을 경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계좌는 5에서 6%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5% 리스크를 감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거래당 5%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면 연속 6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좌는 26% 감소하게 됩니다. 즉 계좌의 4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계좌를 원상복구하려면 40%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높은 리스크 감수입니다. 자, 이것은 전문적인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을 감수할수록 자금을 회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시장에서 5% 이상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리스크를 1%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1% 리스크 원칙을 지키고 손절매, 즉 스탑로스를 반드시 설정하고 연속 손실이 발생해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90%의 실패하는 트레이더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특정 승률을 가진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 연속 손실을 경험할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이 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심지어 엄청난 실력을 가진 트레이더라고 해도 연속 손실은 100% 확률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연속 손실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승률이 높아도 연속 손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승률이 60%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 표에 따르면 거래 중에 최소 5에서 6번은 연속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승률이 70%라고 해도, 즉 10번 중에 7번을 이긴다고 해도 여전히 5에서 6번 연속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승률이 50%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연속 손실의 빈도는 더욱 커지겠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요. 연속 손실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겠죠.
손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승률이 높다고 해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좌는 반드시 날아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FTMO, 즉 펀딩 트레이딩 프로그램에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FTMO의 최대 손실 제한은 10%입니다. 즉 계좌가 10% 이상 손실을 보면 즉시 정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승률이 40%인 트레이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표에 따르면 승률 40% 트레이더는 연속 손실 10번 이상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FTMO 같은 펀딩 계좌에서 1% 이상을 리스크로 감수하면 계좌가 반드시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1%의 리스크 그 원칙을 지켜야 하겠죠. 펀딩 계좌에서 1%보다 더 적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속 손실이 와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죠. 연속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패닉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손실이 끝난 후 단 한두 번의 좋은 트레이드만으로도 계좌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연속 손실이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손실을 줄이고 계좌를 보존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레이드는요, 네 가지 결과 중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큰 승리, 작은 손실, 손익분기점. 즉, 절대로 큰 손실을 내서는 안 됩니다. 계좌가 작다고 해서 무리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세요. 자본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술을 익히고 숙련되면 시장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리스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적인 팔콘 트레이더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